피디님이 샴푸 언제 해요? 당연히 출근 전 아침에 해야죠. 그래서 계속 탈모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고열로 고데기를 말면 스타일링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머리카락 다 끊겨요. 직장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이면 열,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총 5가지 했잖아요. 응.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안 좋은 거 하나는 탈모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뭐 유전성 탈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과거형인 것 같고 요즘에는 뭐냐면 후천성 탈모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유전받아서 탈모가 생길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를 되게 늦게 겪는 편이고 내가 탈모가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후천적인 잘못된 습관의 요인 때문에 탈모가 빨리 발현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한번 대표님께서 탈모 환자 되게 많이 봤잖아요. 응. 유전이랑 후천이랑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대 7? 유전은 3, 7은 후천.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유전은 어떤 거 같냐면 나이가 먹었거나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 정도 돼가지고 나이성 탈모가 약간 유전형인 거고 7은 뭐냐면 젊은 분들 약간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약간 요런 케이스들은 다 후천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또 이게 속도감이 좀 빨라지겠죠? 속도감이 빨라져서 빠졌네, 설마, 빠졌다 이게 되는 거지. 후천적으로 환경 때문에 탈모가 시작되신 분들은 충분히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습관을 안 할 수 있는 대체제도 중간에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잦은 헤어 스타일링. 펌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볶았다가 탈색도 했다가 이제 이거를 라떼는 저 10대 때 되게 많이 했어요. 탈색해갖고 뭐 브릿지 넣고 뭐 별짓 다 했었거든요. 근데 좀 잠잠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염색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탈색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잦은 헤어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두피가 힘들어요. 두피가 많이 아파. 그래서 머리카락이 훨씬 더 얇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죽은 부분이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 머리를 꽉 묶어. 직업상 탈모이신 분들이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발레 아니면은 뭐 체조 승무원들이나 이렇게 직업상 이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꽉 묶어요. 그리고 스프레이도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 이제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그건 우리가 견인성 탈모라 해서 걔도 후천 탈모란 말이야. 그래서 탈모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젊은 분들이 오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 남성분들 다운펌. 다운펌 하고 난 다음에 간지러웠어요, 따가웠어요, 긁었어요, 지루염이에요, 머리가 빠져요. 약간 이 과정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펌, 그 다음에 스타일 염색.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롱을 다니면서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매일매일 고데기 해두죠. 드라이도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많이 바짝 말리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덜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는 드라이도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어요. 그럼 찬 바람으로 식혀주는 거. 그리고 고데기 같은 경우도 어떤 여자분들 그러겠어. 고열로 고데기를 말면 스타일링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머리카락 다 끊겨요. 그래서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도 거의 한 80도에서 120도 이상은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홈케어를 한 180도까지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열 같은 거나 이런 조절만 조금 잘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샴푸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디님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피디님이 샴푸 언제 해요? 당연히 출근 전 아침에 해야죠. 아침에. 그러면 샴푸를 할 때 거품 내고 난 다음에 바로 헹군다? 아니면 뒀다 헹군다?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씻죠. 그래서 계속 탈모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안 되죠. 이게 왜 다 이래요. 근데 10명 중에 거의 9분이 그러실 거예요. 다 샴푸 언제 하세요? 이제 물어보면 아침에요. 왜요? 스타일.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에서 냄새 날까봐.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건강한 두피는 자고 일어나도 냄새 절대 안 나요.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냄새 안 나는 두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기능성 샴푸를 쓰실 때 바로 헹궈버리면 돈을 물에 흘려버리는 거랑 똑같아. 기능성 샴푸는 거품을 내고 헹구는 게 아니고 거품이 난 다음부터 얘가 일할 시간을 둬야 돼요. 근데 이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자면 두피와 탈모로 고민을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샴푸는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해야 돼요. 그리고 샴푸를 할 때는 거품을 내고 난 다음에 바로 헹구지 마시고 최소 1분, 적정 3분까지 정도 둔 다음에 헹궈주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균일규칙한 식사예요. 이게 균규칙
플러스 불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규칙적인 식습관을 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이고 영양분을 골고루 먹지 못하는 것도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탈모는 후천 탈모를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분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탈모일 수밖에 없는 게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이 너무 노출돼 있는 거지. 뭐 인스턴트를 먹는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끼니를 뭐 라면 한 끼로 먹는다든지 그리고 영양제도 나이 먹어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젊었을 때도 영양제도 1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영양은 섭취를 안 해줘. 젊은 걸 하나로 그냥 개기고 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머리 빠지는 걸 보고 나 이제 어떡하지? 그때 약간 늦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한 이런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된다 그러면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챙겨 먹어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장님은 잘 챙겨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도 못 먹어요. 저는 입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영양가 있는 거는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이 즐거운 걸 먹고 그다음 부족한 거는 약간 영양제 같은 거로 조금 보충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된다라고 하시는 박사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12시간을 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어떤 논문의 마지막 학문이 나왔던 게 있는데 뭐냐면 본인 수면의 밸런스는요 개인마다 다 틀리다고 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주는 게 세포 재생이 좋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모든 세포들이 재생하는 딱 시기가 있어요. 시간 10시부터 2시예요. 열심히 해야 한창 이제 놀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어른들 보잖아요. 밤문화가 어딨어. 통금 시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밤에 대부분 10시에서 2시까지 자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는 옛날 분들은 그걸 다 지킬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10시부터 시작이야.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세포가 재생하는 시간대에 취침을 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3교대 하시는 직장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남들 잘 시간에 내가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매일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세포 재생 시간에 잠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불충분한 물 섭취예요. 이게 불충분이라고 앞에 네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물처럼 생긴 걸 먹었어. 그러면 내가 다 물을 섭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료수 많이 먹잖아요. 햄버거 먹으면 콜라 먹게 되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수분하고 전혀 상관없고 정말 그냥 맑은 물에 수분을 섭취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콜라도 액체고 커피도 액체인데 물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제수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같이 함유되어 있는 애들이 수분으로 가야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면 그거야. 뭐냐면 커피. 제가 얼마 전에 커피 얘기했잖아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더 많이 준다. 그리고 콜라에는 카라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막 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탈모의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탈모의 제로 음료가 오히려 낫죠. 제로가 아닌 것보다는. 일반 탄산에다가 내가 몸에 좋은 걸 만약에 섞어 먹었어. 요즘에 뭐 탈모에 좋은 거 하나 또 뜨잖아. 레몬수. 그래서 탄산수에 레몬을 먹어. 이거는 괜찮다. 근데 콜라나 이제 이런 걸 먹을 때 제로가 아닌 것보다는 낫지만 그냥 일반 100% 탄산수보다는 그래도 이롭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도 물이 낫다. 그래서 그냥 맑은 물로 드셔주는 거를 추천할게요. 이 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체내에 어느 정도 수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뭐를 해주냐? 일단 혈액량을 늘려주죠. 그리고 이 혈액량이 좀 늘어나면은 이 모낭 쪽에 영양분 전달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발 왜 끝으로 갈수록 되게 건조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바르는 막 트리트먼트나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거기로 수분이 충분히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모발도 찰랑찰랑거리고 건조하지 않은 그런 두피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을이잖아요. 이제 제일 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없던 비듬이 생겼어요. 각질이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푸석푸석해요. 이거예요. 이거는 건조한 계절일수록 내가 체내 수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개개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적당하게 물을 좀 잘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체내 수분 늘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땀을 빼야 돼요. 노폐물 땀을 빼주고 물을 먹어주는 거예요. 땀 빼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불필요한 애들이 빠져나가면 새로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새로 넣어주는 물을 머물러요. 내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수분이 있는 거를 빼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수분이 넣어줬을 때 얘가 머물 수 있게끔 해줄 때 땀나는 운동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면 땀나는 운동도 두피에 좋은 좋죠. 완전 건강하지. 그러니까 막 근력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유산소. 근력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탈모하고. 그 근육 만들려고 단백질을 그렇게 먹다가 탈모가 됐지. 바프를 찍으려고 막 그걸 먹다가 어쨌든 탈모가 됐잖아. 근데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굉장히 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말라서 먹었던 그 수분 자체가 내가
체내 수분을 늘려줄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는 거지.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이건 조금 빼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탈모 고민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5가지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안 좋은 거 하나만 하긴 좀 그렇고 2개 해도 될까요? 네. 하나는 잘못된 샴푸 방법,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수분 섭취. 이 2가지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실천이 힘들어요. 내가 클럽 가야 돼, 재생할 수 있는 시간에 잘 수 있는 걸 내가 지키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잘 챙겨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스타일링 포기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물하고 그 다음에 샴푸 방법. 가장 심플하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